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옥주현, 송가인, 김한선, 성시경, 강동원까지 그야말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상당수의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적게는 수년, 많게는 10수년간 미등록인 상태로 운영해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옥주현 씨를 시작으로 파장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조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나 관련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임원 결격 사유 검증,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독립된 사무소 확보와 임대차 계약서 제출.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가 되거나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등록 취소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해왔던 걸까? 설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꼼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관행처럼 진행되어 온 문제가 아니냐는 인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페널티가 부과된다면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적발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그간 연예계에서는 관행처럼 큰 문제 없이 미등록인 상태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케이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등록 절차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성범죄 경력 조회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15일 정도였는데요. 옥주현 씨 사건이 최초로 공론화된 이후 그간 미등록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기획사에서 현재 대중문화예술업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매년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연예인들 가운데는 이 법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미등록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애초에 대중들에게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연예기획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연예인 지망생들이나 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당국의 감독을 받으라는 취지였습니다. 옥주현, 강동원, 송가인, 성시경, 김한선 씨 등은 이미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들이 내세우는 입장 자체가 몰랐다는 것인데요. 과연 몰랐다고 죄가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인 상태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적발이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위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인 만큼 마땅히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금 절세 때문에 미등록인 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 부분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이 제도를 최초로 법제화시켰을 당시 홍보를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뜻밖에도 상당수의 연예 관계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등록인 상태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해왔던 대다수의 소속사 관계자들 역시 몰랐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의무는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년도 넘은 법이란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처에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의미 자체가 아직까지 연예계 일선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을 전망인데요. 다만 정말 많은 대중들이 연예인들이 일부러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혹은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미등록인 상태로 운영을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여부는 세금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정원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얻는 메리트가 있어요.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라든지.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소속사의 자격 요건을 자유로 규율하고 있어가지고 소속사 사칭이라든지 소속사의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문체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에 한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좀 요건을 강화한 것이 이 법의 취지거든요. 이 소속사를 사칭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사기꾼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 거죠. 예, 그렇고 소속사 내부에서도 연예인들의 미정산이라든지 인권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필요하고 대중문화예술업에 좀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준법 의식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이런 요건들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건 따로 예, 특별히 상관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문제에 휘말렸던 가수 성시경 씨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뜻밖의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성시경 씨가 2023년 모범 납세자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항 출입국 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활동 과정 속에서 해외 출국이 많은 연예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시경 씨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고사를 하면서 모범 납세자 추천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은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1인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한 만큼 실제로 몰랐던 기획사들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 두고 보면 정말 몰라서 등록을 못했던 연예인들도 적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뜻밖의 사안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문제로 파생된 후폭풍을 마주할 연예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서 주상복합 건물에 회사 사무실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자신의 거주지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회사 돈으로 자신의 주거 비용을 대는 케이스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탈세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사무실과 관련 요건들을 모두 구비한 채 등록 절차만 인지하지 못했던 케이스와 제대로 된 등록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도 자신의 집을 탈세 목적으로 1인 기획사로 등록한 케이스를 구분지어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세무당국에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가수 성시경 씨가 사무실도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매체에서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신의 거주지를 사무실로 두고 운영을 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등록된 주소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해 성시경 씨의 사무실을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성시경 씨의 소속사 앞으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성시경 씨의 소속사가 심지어 사무실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 실제로 외관상으로 보면 성시경 씨 소속사의 간판이 따로 달려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시경 씨의 소속사가 실제로 사무실도 없이 운영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12호 역시 성시경 씨의 소속사 명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성시경 씨의 소속사가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 씨의 소속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시경 씨 소속사인지 확인 좀 하러 왔거든요. 성시경 씨 소속사가 맞을지 확인 좀 하러.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기사에서 보니까 여기서 또 아니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니라고 한 말이 없어. 한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봤거든요. 네.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2010 법인 설립을 저희가 해서 다른 데서 하다가 네.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유튜버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우리 온 적도 없고 저 현금이 없어요. 이전에 여기가 그런 거 있잖아. 뭐라 해야 되나? 악사품이라나? 그런 거 되게 많이 찾아왔어요. 그 주소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는 거는 그냥 그 S24인가 거기를 보낸 거 같아요. 물건 같은 거 오는 거는. 사람들이 여기 엄청 많이 찾아와요.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파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밖에 선물을 뺐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시고. 네. 이상한 분 중에? 네. 왜 떼졌나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어요. 확인 결과 성시경 씨는 등록된 사무실에서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간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쫓아오는 일부 극성 팬들 때문에 뗐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애초에 성시경 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의혹이 불거졌는지 저 역시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행정 절차를 몰라 등록하지 못했던 연예인들과 집을 사무실로 꾸며놓고 세금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일부 연예인들의 문제를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관리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연예인들인 만큼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